라이언입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도 안 한 채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있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게으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삼나간, 꼼티딘, 구룽탭, 마하나콘 보이시죠? 방콕 등기소라 적혀있고 아래에는 사카 브라웨 지점이라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동산 등기소 같은 곳입니다. 이 등기소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 일하는 시간 웰라 머리깐 볶아띠라고 되어 있죠. 아침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볼일 웰라 빠띠바등한 피셋 이런 건 또 8시부터 업무 개시 전 8시 30분까지 또 특별히 봐준다고 적혀 있네요. 말하자면 여기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이 08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아래 식사 시간 꼭 피해서 가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절대 업무 보지 않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민원 업무 보러 온 사람들로 꽉 차서 붐비고 있습니다. 태국인들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 아주 일찍 일어나 움직입니다. 학생들 수업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들은요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학생이 있는 집들은 새벽 5시 내지 6시부터는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가 이럴진데 시골은 더 일찍 움직일 테죠. 태국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빠르고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시사철 무더운 나라에서 한국인처럼 빠르고 급하게 서두르고 일 처리해 나간다면 혈압 마구 오르고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나가기 어렵게 될 겁니다. 라이언 로펌에서 함께 일해온 지 벌써 8년째 이상 넘어가는 우리 회계사째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근하는 데만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출근 시간 9시 전까지 시간 맞추려면 집에서 7시 30분 전에는 출발해야 할 테고 또 여자로서 최소한의 몸치장을 하려면 6시경에는 일어나야 할 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회계 업무라는 것이 보통의 업무가 아닙니다. 신경 쓰이는 것도 많을 뿐더러 머리 아프고 복잡한 숫자 놀이를 많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로펌의 매니저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맞추어서 9시 이전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합니다만 출근 시간 안 지키는 직원들 때문에 라이언이 만든 규칙과 벌칙이 있어서 우리 로펌 직원들은 출근 시간 아주 잘 지키는 편이죠. 뭐 딱 두 사람 빼고는. 정말 문제는 우리 회계 직원들에게는 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조기 퇴근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늦게 퇴근해서 걱정입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밤 8시, 9시 퇴근은 그냥 보통 있는 일이고요. 새벽 1시, 새벽 2시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태국 송크란 연휴였죠. 앞뒤로 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9일 내지 10일, 심지어는 보름 가까이 고향에서 송크란 휴일 보내고 오는 태국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 직원들 송크란 휴일에도 나와서 일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처음에 몰랐죠. 고PD가 말해줘서 겨우 알았죠. 고PD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대표님은 인복이 참 많습니다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짜샤 인복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여. 관리 능력이제. 듣고 말았는데요. 보너스를 많이 주거나 회사 복지가 엄청나다고요?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로 매출 팍팍 나오는 로펌 아니랐어요. 기왕에 태국인 직원들에 대해 설 푸른 김에 또 그 반대 성향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언 함께 오랫동안 일하는 태국 변호사 하나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쪽에서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서 그때 겨우 25살 전부터 10년 이상을
같이 데리고 일해온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군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좀 눈에 많이 보였지만 이런저런 여러모로 가르치면서 함께 소송하고 사건 처리를 해온 놈인데요. 뭐 지금은 깽깽 일은 잘합니다. 아참, 라이언이 여러 번 언급하였었죠. 태국은 변호사 자격 따기 엄청 쉬운 나라라서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깽깽 아주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는 변호사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라이언은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 못 땄습니다. 법 공부는 오래 했지만 좀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 몇 번 보았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암기력이 막 줄어드는 나이라서 깨끗이 포기하고 태국으로 와버린 거죠. 한국에서는 변호사만이 법무법인 로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태국은 아닙니다. 태국은 그런 변호사법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태국 변호사들을 관리하면서 소송이나 사건을 컨트롤 하려면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태국어에 능통한 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 어떤 무식한 인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국제변호사 자격증이 있냐? 국제변호사가 뭘까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만 얼핏 보면 모든 나라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증 없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같은 곳은요 굉장히 자격증 따기 엄청 쉽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부 아주 쉽게 따는 그런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는 국제변호사라는 호칭 사용하기 시작했었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미국 어느 주의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국제변호사 하는 호칭을 사용하니까 마치 전 세계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인 양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말했습니다. 판결 내렸습니다. 그런 호칭 쓰지 마라. 불법이다. 라고 옷을 박아버렸습니다. 국제변호사 그런 호칭 없는 겁니다. 국제변호사 운운하며 떠든다는 건 본인이 가진 무식함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태국으로 건너와서 법률 회사를 한 적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변호사가 태국에 오더라도 자격증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단지 한국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태국 법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태국 변호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한국 변호사들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곧 사라지더군요. 태국 문화를 모르고 태국어도 모르는 상태로 와서 태국 변호사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게 되니 한국과는 전혀 다른 법률 체계에서 버텨나가기 힘든 겁니다. 라이언은 태국 변호사를 데리고 일하고 있는 태국 로펌의 대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태국 변호사들보다 훨 높은 대표입니다. 말하다 보니 옆으로 좀 샜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매소 부분으로 출장을 가던 영상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매소 사건. 하루는 태국 생활이 아주 오래되고 태국을 잘 아는 교민 한 분이 라이언을 찾아왔습니다. 약 4억 원 이상 되는 회사 돈을 압류당하게 되어 얼마 안 있으면 불과 15일 정도 후에는 상대에게 돈이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방법이 없겠냐고 왔습니다. 한국인이 하는 로펌뿐만이 아니고요. 태국 대형 로펌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문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언에게 문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이미 이 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태국 변호사들 4명 불러 모았습니다. 방법 찾아보라고 하니까 전부 고개 절레절레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라이언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압류나 재판은 취소가
가능하지 않느냐. 태국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근거로 해서 압류 취소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실제로 태국 형사소송법 295조에서는 압류 취소, 또 형사소송법 27조에서는요 재판에 대한 취소, 그 사유로서 조문에서 직접 예를 들고 있습니다. 4명이나 되는 태국 변호사들 가만히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속닥속닥 하더니 판사로 일하는 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그리고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장거리에 있는 메소드까지 법원을 왕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법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법률가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점에 있었으며 한국에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법 조문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보다 오히려 어려운 것이 총론입니다. 법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강론에 있는 조문을 배워야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리걸 마인드, 법적인 사고, 이 리걸 마인드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리걸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태국 변호사들이 사건이 가지는 전반적인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하여간 말이 자꾸 새나가는데요. 이놈 참 열심히 하던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이 흐르면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라이언이 일감 많이 주었죠.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빠른 진행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관심이 떨어지면서 피드백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태국 변호사놈 정말 진짜 제가 키운 거나 진배 없는 녀석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가리가 너무 커져버리더니, 대가리라 해도 되나요? 몸집이라 할까요? 게으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잘하는 녀석이지만 앞으로는 잘라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일은 가르치면 되지만 게으른 녀석은 개선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 직전 한국인이 아유타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유족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 당시에 사건 담당 경찰과 약속을 하고 출발을 막 하려고 하는데 라이언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출발해서 한참 가는 중에 태국 변호사 이놈 연락이 온 겁니다. 담당 경찰에게 전화 왔는데 오늘 만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행 중인 사건들 다 종료하면 앞으로는 국물도 안 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